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1월 22일 또 오늘 절기상 소설입니다. 소설 수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집중과 단순함이 내 원칙 중 하나다. 단순함은 복잡함보다 어렵다. 생각을 단순하게 만들려면 굉장히 노력해야 한다. 스티브 잡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말 제가 최근에 어떤 것들을 갖다가 좀 단순하게 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고의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의 핵심만 남겨놓고 모두 걷어낼 때 비로소 본질만 남게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처럼 오늘 하루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런 22일 수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어제 저녁 한 6시쯤 한 5시 한 50분에서 6시 사이에 삼송의 모습을 갖다 좀 담았는데 사진에 삼송역으로 걸어가는 길에 너무 좋아서 너무 예뻐서 야경을 좀 담아드렸고요. 아침에 또 감사 스마일이 아침에 지금 걸어서 출근을 했는데 물 한 개가 창릉천에 이렇게 멋지게 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삼송은 정말 이 자연 환경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살기가 좋은 곳이다 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하고 또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전세가가 오르고 금리가 내리고 주가가 오르고 전쟁 마무리가 되면 집값은 상승 아닐까요? 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내년에 집값이 내려갈 것인가요? 감사 스마일에게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어봐요. 내년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근데 저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집값이 지금보다 내려갈 요인보다 올라갈 요인이 더 많고 작년 12월부터 올 3월달까지 그렇게 내려가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리고요. 간혹가다 시세 대비 좀 급한 매물이라든지 좀 싸게 나온 매물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픽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소신껏 이야기를 드립니다. 잠시만요. 감사 스마일이 최근에 저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유튜버, 고양시 유튜버, 삼성 유튜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이 많은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부동산 전문가도 나쁘진 않고 고양시 유튜버, 삼성 유튜버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제2의 직업이 된 것 같다라는 그런 또 느낌도 받습니다. 오늘 아침에 방송 드릴 주제는 얼티메이텀님의 인사이트, 얼티메이텀의 거꾸로 보는 경제. 감사 스마일이 이 얼티메이텀님을 갖다 한 번도 뵙지는 못했지만 이분의 글을 한 5년 전부터 계속 본 것 같아요. 그리고 2018년, 17년도부터 이분 블로그를 갖다가 정말 거의 정독하다시피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부동산 인사이트를 많이 키우고 있고 이분이 재작년에 또 이야기했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분 인사이트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감사 스마일이 이분의 인사이트를 갖다가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제 방송을 보시고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이야기 드립니다. 주택시장은 2023년 7월 저점을 찍었고 11월 13일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이 현재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듯이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아니하다.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이라든지 전세가격 지수 변동률은 보시는 것처럼 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난 11월 6일에는 0.21, 그 다음에 지난 11월 13일은 0.19%가 올랐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전세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고요. 매매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까지 크게 변동률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마이너스는 아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지난 8월에서 9월 주택가격이 상승반전하자 그냥 언론 등에서 급등이라도 한 듯 이야기했을 뿐이며 11월 들어가지고 상승폭이 둔화되자 마치 또 급락이라고 하고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좀 떨고 있을 뿐이다. 현재 주택시장은 매매시장은 지난 12주간의 상승 후에 숨 고르기 혹은 관망세, 그러니까 매수자라든지 매도자 간 눈치 싸움을 좀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전세시장의 경우 온도차가 지금 명확하다. 수도권의 경우 11월 첫째 주에 0.2% 상승을 하였으나 지난주는 0.18% 상승했습니다.
상승폭이 소폭 내려간 것을 오판하면 안 되는 것이 주간 상승률 0.2%를 연간으로 환산하게 되면 거의 10% 이상의 급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세가 주간 상승률 0.18%라는 연율로 환산 시에 9%가 넘는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전세가 급등기에 나타난 수치이다.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수치만 보고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죠. 물론 주간 상승률 수치는 앞으로 내려갈 수도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건 사실 아무도 모를 문제이긴 하지만 다만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엄중한 사실은 주간 전세가 상승률 0.18%는 주간 상승률로도 대단히 높은 수치라는 점이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자고 하면 전세가 상승세가 여전히 큰 폭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2022년 10월 31일부터 2023년 11월 13일까지 딱 한 1년 정도를 갖다 지금 표로 쭉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 7월부터 해서 지금 상승으로 전환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10월부터는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으로 전세 가격부터 시작해서 매매 가격이 하락을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매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들 뭐 지금 집을 왜 안 사냐고 이야기를 하면 저에게도 물어봐요. 왜 지금 집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지금이라도 사십시오라고 하면 일단 뭐 고금리라든지 대출이 안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핑계를 갖다 대서 못 하시는데 지금 여러 가지 매수자와 매도자의 그런 뭐 눈치 싸움이다. 더 나가서 지금 저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내년 4월 총선 때문에 지금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 같다 원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례 보금자리론도 지금 폐지를 했고 6억 이하는 물론 있지만 6억 이하로 지금 살 수 있는 일단 그런 매물도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소득도 엄밀히 따지게 되면 줄었기 때문에 연소득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딱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러한 눈치 싸움이 2달 뒤에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얼티메이텀님께서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왜 그러냐?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 지금 내년 1월부터 지금 출시가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신생아 특례 관련해가지고 물론 2023년부터 소급 적용을 한다고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신생아 특례를 갖다 기다리시는 분들이 의외로 지금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11월 12월 달에 내 집 마련하기보다는 내년 상황을 보고 특히 젊은 신혼부부라든지 또 출산을 갖다 희망하시는 그런 부부들은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의 대출 관련해가지고 지금부터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30 세대는 저희처럼 40, 50 세대보다 상당히 똑똑하다. 제가 지난번에 MD세대, 2030 세대의 부동산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의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라는 말씀 좀 감히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신생아 특례 구입이 무엇인가 좀 약간 살펴드리면 말 그대로 특례 보금자리론처럼 저리로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신혼부부라든지 생조 같은 경우에는 7천만 원, 그 다음에 자산이 5억, 600만 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특례 같은 경우에는 소득도 1억 3천까지 보고요. 자산은 변동 없지만 주택가액을 9억 원 이하까지 그리고 대출 한도도 거의 특례보금자리론 수준으로 해서 5억까지 지금 대출을 한도를 한다는데 이게 금리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1%대 금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자녀 기준으로 해서 보면 1.6에서 2.7, 그 다음에 8,500이 소득이 좀 넘어간다고 하면 2.7에서 3.3이다 보니까 이 대출을 활용 안 할 사람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얼티베이텀님께서 2달 뒤에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지금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특례로 만약에 받게 될 경우에 수도권에 5억 원까지, 그 다음에 대출 한도는 3억 원까지 또 해주는데 소득별 금리도 1.1에서 2.3%까지. 그 다음에 소득별도 조금 이제 내가 연봉이 조금 높으신 분들은 2.3에서 3.02 이런 전세자금 대출도 이렇게 싸게 대출 금리가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또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입니다. 그래서 올해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이 40조 풀렸다는 점을 감안할 때 파격적인 금리 혜택인 신생아 특례대출 27조는 파급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의 금리 상황에서 안 받으면 바보 소리 들을 만큼 금리 조건이 좋기 때문에 제2의 특례보금자리론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 신생아 특례 때문에 출산율이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또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또 올해 정책 무기지가
한 50조가 풀렸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신생아 특례 대출로 빠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024년 올해보다 50% 이상 감소한 뭐 정책 모기지론을 따졌을 때 상당히 이 금액이 상당히 크게 보인다라는 또 말씀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잖아요. 내년 4월까지는 정부에서 집값을 갖다가 지금 올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뭐 대출도 지금 줄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까지는 어찌됐든 간에 이런 특례보금자리론을 시작이 내놓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뭐 신생아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도 이걸 갖다 내년에 어떻게 또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보았을 때 내년 4월 총선 전보다는 이제 후가 되게 될 경우에 주택 가격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상승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도 내년 전반기보다 내년 하반기에 전세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매매 가격, 주택 가격이 더 상승으로 지금 전망을 하시는 분이 더 많은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내년 4월 총선 전까지는 어떤 거라도 정부에서 지금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주택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가 지금 잠시 지금 약간 좀 정체 기간에 있는데 또 언론에서는 지금 주택 가격이 내려간다. 내년에도 내려갈 것이다. 라고 또 일부 또 전문가분들께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감사스마일도 물론 그런 것들이 뭐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갖다 충분히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본인들의 그런 인사이트를 확실하게 가져가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은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지금 되어 있고요. 뭐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수도권과 서울 경기는 아직까지 지금 마이너스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방 뭐 대구라든지 경북, 부산 정도만 지금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수도권은 다 플러스로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예상보다 전세가가 지금 상승세가 강한데 내년과 그다음에 내후년에 만약에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입주 물량이 지금 감소가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창릉 3기 신도시라든지 기타 분양을 갖다 준비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기 수요까지 앞으로 전세라든지 임대차 시장은 지금보다는 더 가격이 더 많이 상승할 것이고 또 그나마 임대 물량을 또 받아주었던 빌라라든지 오피스텔 수요가 지금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시가 된다고 하면 신혼부부들 중심으로 해서 당연히 월세가 아닌 전세장 대출로 또 돌아설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면 임대차 시장은 내년에 우리가 정부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전환을 갖다가 빠르게 또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전세가 상승세가 꺾이기 힘들어 보이고 또 전세가 상승이 꺾이지 않으면 또 어떤 일이 또 무슨 일이 또 발생하는지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풀어보겠다라고 얼티메이텀님께서 이런 좋은 부동산 인사이트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방송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 좀 드리고요. 저는 이 주택가격과 주택가격 상승세가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것만큼 내년에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방송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또 개별적으로 또 저에게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께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뉴스라든지 언론 그리고 또 일부 또 반대적인 그런 전문가분들께서는 내년 시장이 더 안 좋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한번 지켜보시면 알게 될 것이다는 말씀을 좀 추가로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또 이 대한민국 자산 시장을 한 번은 크게 요동칠 것이다라는 이런 인사이트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링크를 한번 걸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자가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신 분들은 지금도 전세나 월세를 다 살고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하루라도 빨리 수도권에 있는 서울의 아파트를 갖다가 내가 만약에 못 산다고 하면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갖다가 매수를 갖다가 하는 것이 상당히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 아파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지만 기본적인 구조와 숫자 자체가 대한민국 평범한 일반인들이 소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물건인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또 결론을 주셨는데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갖다 드리게 되면 너무 시간이 또 길어지기 때문에 이건 각자가 한번 읽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삼성벨트 부동산 시장의 그런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신원동에 지금 30평대가 지금 급매로 해가지고 6억대 지금 매매가 좀 됐고요. 그 다음에 2차 아이파크 11월 10일쯤에 8억 4,500인가 또 실거래가 좀 됐고, 집중적 센트럴 푸르지오는 10억 5천에 지금 실거래가 지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거의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그런데 전세를 갖다 찾고 있는데, 전세 매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 매물은 정말 제가 내년 한 5월 전까지는 그나마 소폭 상승하겠지만 내년 5월 이후부터는 정말 많은 상승할 것이다. 특히 고양시 덕양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 가격이 10위 안에 좀 들어와 있어요. 상승률이. 그런데 내년에 입주 물량이 덕양구의 지축 B1과 그 다음에 원당리 롯데캐슬 이 지축 B1이 제가 보니까 지금 4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4월에 지금 입주가 좀 힘들 것 같고, 혹시라도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 중에 B1 입주 예정 시기를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지축에 있는 유보지에 지금 가옥고가 아마 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아마 경기도 교육청에서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이 지축으로 들어올지 아니면 백석으로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부천하고 이제 고양시 두 곳 중에서 한 곳이 아마 선정이 될지 두 곳이 선정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과학고도 조만간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창릉 3기 신도시 착공이 왜 안 들어가느냐라고 하는데, 일단 기반공사는 지금 하고 있고요. 천마을 기반공사를 하고 있는데 펜스 쳐가지고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착공은 아마 12월 30일 안에 아마 할 것 같은데, 그건 또 새로운 소식 나오게 되면 이야기를 좀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토지 보상은 창릉 3기 신도시 94% 정도 지금 토지 보상이 완료됐다라고 또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창릉 3기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앞둔 12월 달에 또 사전청약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원흥동 1스위트가 8억 3천부터 11억 8천까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창릉 3기 신도시 천마을이 들어간다고 하면, 도레울 파크뷰도 최근에 실거래가 7억을 찍었어요. 그리고 원흥 호반 베르디움 5단지, 호반 베르디움 같은 경우에도 8억에서 이제 뭐 한 13억까지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창릉 천마을이 들어오게 될 경우, 또 창릉 3기 신도시 착공이 들어갈 경우에 6단지하고 7단지, 5단지가 상당히 좋아 보인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 창릉 3기 신도시가 착공이 들어간다, 창릉 천마을이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예정은 2027년 10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아마 한 1년 정도는 아마 딜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요. 창릉 천마을은 아마 늦어도 올 연말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감사스마일이 오늘 결론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면, 내년 2달 뒤에 다시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될 것이다 라는 이 얼티메이텀님의 의견, 정말 소중한 의견, 인사이트 감사드리는데, 저는 2달 뒤에 주택가격이 바로 전환되진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총선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것들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택가격이 말 그대로 이제 조금 상승폭이 확대되는 시기는 내년 1월, 2월이 아니라 제가 판단했을 때는 총선이 끝나는 4월 이후, 아니면 총선이 어느 정도 이제 무르익는 4월 예를 들어서 총선 전 3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또 이 이사철이라든지 또 계절적인 그런 요인하고 맞물려 가지고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주택가격 상승폭이 커질 것이고, 4월 총선이 여소야대, 여당이 압승할지 야당이 압승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거 따라가지고 또 많은 것들이 좀 달라질 것인데, 내년 전반기보다는 내년 하반기를 감사스마일은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전국 아파트 매매 전세가격 이런 지수라든지, 그리고 본인들이 관심 갖고 있는 그런 지역에 일단 손품이라든지 발품을 좀 파셔가지고 항상 부동산 인사이트를 갖다가 충만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이 부동산 현장에 한 14년 정도 있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그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남들하고 좀 반대적으로만 간다고 하면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데, 인간이다 보니까 남들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무도 집을 매수하지 않을 때 내 집을 갖다가 매수한다라고 하면 좋은 가격이라든지 좋은 타이밍에 매수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런 인사이트를 갖다가 본인들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것들을 채워 나간다고 하면 얼티메이텀님처럼 아니면 저처럼 이런 것들이 보이는 시기가 분명히 온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